임신 3개월 차 윤지의 친정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급히 짐을 싸는데 시어머니가 나타나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장례식 가면 안 돼. 뱃속 아기한테 안 좋아. 그리고는 며느리를 안방에 가두고 소파로 문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윤지인은 문을 두드리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정신 차렸을 땐 병원 침대 위. 결국 아버지의 임종도 장례식도 놓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시어머니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과연 윤지인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갇힌 슬픔. 일부 그날의 악몽.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에 윤지의 손이 떨렸다. 임신 3개월 이제 막 입덧이 가라앉고 있던 참이었다. 뱃속의 아기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친정에 가려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엄마, 지금 바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 서진에게 연락했다. 회사에 있던 서진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보, 장인어른이? 지금 바로 갈게. 내가 먼저 집에 가서 준비하고 있어. 지인은 서둘러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검은색 원피스, 남편과 자신의 옷까지 세면도구. 손이 떨려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다. 바로 그때였다. 윤지.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정말숙이 들어왔다. 인사도 없이 노크도 없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시어머니는 종종 이렇게 불쑥 찾아왔다. 어머니, 지금은 어디 가려고 짐을 싸? 내가 들었어. 친정아버지 돌아가셨다며? 네, 그래서 지금 경주로. 안 돼.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뭐라고요? 장례식장에 가면 안 돼. 너 지금 임신 중이잖아.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상가집에 가면 어떡해? 태아한테 안 좋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안 가면 어떡합니까? 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래도 안 돼. 우리 손주가 더 중요하지. 전화로 조문하고 서진이만 내려보내. 어머니. 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소 순한 며느리였던 그녀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반박하는 순간이었다. 제 친정아버지 장례식인데요. 임종도 못 봤는데 장례식마저 못 가라고요? 목소리 왜 높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도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는 지희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리 와봐. 잠깐 안방에서 얘기 좀 하자. 어머니, 손 놓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힘은 생각보다 셌다. 지희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안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뭐 하시는? 너 여기서 좀 진정해. 임신부가 흥분하면 안 좋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방문을 나가 문을 닫았다. 지희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거실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있던 1인용 가죽 소파를 끌어다가 방문 앞을 막은 것이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희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거실에서 TV를 켜는 소리만 들렸다. 제발요.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인데. 제발. 지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문을 두드렸다. 손이 아프도록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휴대폰은 거실에 두고 온 상태였다. 창문은 4층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30분 1시간. 지희는 계속 울면서 문을 두드렸다. 목이 쉬고 눈물이 마르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희가 못 가요. 미안해요. 그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머리가 핑 돌고 시야가 흐릿해졌다. 지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의식을 잃었다. 2부 놓쳐버린 이별. 지희야. 지희야. 서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눈을 떴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다. 여보. 정신 차렸어? 다행이다. 의사 선생님 부를게.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지희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아버지 장례식. 가야 돼. 지희야, 지금은 안 돼.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뭐가 안 돼? 내 아버지인데. 지희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서진이 그녀를 붙잡았다.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봐. 임신 초기라 너무 불안정한 상태래. 열도 있고 탈수 증상도 있어서 23일은 입원해야 한대. 안 돼. 아버지. 의사가 들어와 차분히 설명했다. 보호자분 지금 산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탈수로 태아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최소 이틀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지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척 서 있었다.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줄게. 괜찮아. 지희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말 한마디 하기 싫었다. 이틀이 지나고 퇴원했다. 서진은 벌써 친정에 다녀온 후였다. 장례식은 끝나 있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었는데.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다. 그래도 한번 가보자. 장지라도. 지희와 서진은 경주로 향했다.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지희야. 내 아버지가 너만 기다렸는데.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셨어.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지희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통곡했다. 장지에 가서 아버지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묘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 지희 왔어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 후 몇 달이 지났다. 지희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자주 집에 찾아왔다. 임신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희야, 내일 우리 집에서 친구 모임이 있어. 아침 일찍 와서 음식 준비 좀 도와줘. 어머니,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 임신했다고 집에만 있으면 돼? 며느리가 시댁 행사에 참석하는 게 당연하지. 아침 8시까지 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지희는 한숨을 쉬었다. 3부 이기주의의 민낯. 다음 날 아침 7시 50분 지희는 시댁 앞에 섰다. 임신 6개월의 배는 이미 제법 불러 있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부어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온 것이었다. 왔어? 늦었네. 빨리 들어와. 시어머니는 인사도 없이 지희를 주방으로 데려갔다. 주방에는 손질해야 할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럼. 오늘 친구들 15명 오거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고기도 양념해야지. 어머니, 제가 혼자서 이걸 다요? 왜? 못해? 며느리면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예전에 다 했어. 시어머니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더니 TV를 켰다. 지희는 멍하니 재료들을 바라봤다. 9시부터 요리를 시작했다. 감자를 깎고 파를 썰고 고기를 양념했다. 허리가 아파 중간중간 의자에 앉아 쉬었지만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뭐해? 왜 이렇게 느려? 손님들 12시에 온다니까. 네 어머니. 11시 30분쯤 되자 지희는 온몸에 땀을 흘리며 마지막 요리를 마쳤다.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다 됐어요 어머니. 그래? 어디 보자. 시어머니가 주방에 와서 음식을 살펴봤다. 그러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전이 너무 두껍잖아. 나물은 또 왜 이렇게 짜? 다시 해. 어머니. 손님들 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그랬어? 빨리 다시 해. 지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12시 정각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도착했다. 지희는 현관에서 인사를 했다. 어머, 며느리가 참 예쁘네요. 그럼요. 우리 며느리 최고죠. 임신 중인데도 아침부터 와서 음식 다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친구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시어머니가 지희를 불렀다. 지희야, 음식 내와. 지희는 무거운 음식 트레이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배가 불러 몸의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다. 어머, 며느리가 임신 중인데 저런 무거운 거 들게 하면 어떡해요? 친구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 튼튼해요. 그치, 지희야?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지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음식을 다 내오고 나자 시어머니가 또 불렀다. 지희야, 과일 깎아서 내와. 아, 그리고 커피도 타야지. 네. 지희는 다시 주방으로 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친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말수가 며느리 복 있네. 저렇게 순한 며느리 어디서 구해? 그래도 좀 답답해요. 말을 너무 안 해서. 제 속을 모르겠어요. 지희는 칼질하던 손을 멈췄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장례식 못 가게 한 거 아직도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뱃속 아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넌 잘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자기 배려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한다니까. 그러게요. 저는 며느리 위해서 한 건데 눈치만 보고. 지희의 손이 떨렸다. 칼이 손가락을 스쳤고 피가 흘렀다. 아! 하지만 지희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냥 휴지로 상처를 감싸고 계속 과일을 깎았다. 과일과 커피를 내오자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지희야, 우리 이야기 중이니까 너는 안방에 가 있어. 피곤하지? 네, 어머니. 지희는 안방으로 갔다. 그 방. 그날 갇혔던 그 방이었다. 문을 닫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었던 그날. 지희는 침대에 앉아 손가락의 상처를 바라봤다. 피는 멈췄지만 통증은 남아 있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말대꾸도 안 하고. 요즘 같은 며느리 없어요. 부러워. 우리 며느리는 맨날 바쁘다고 안 와. 그러니까요. 며느리는 순종적이어야 해요. 지희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다. 지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엄마가? 사부 깨진 환상.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다. 지희는 안방에서 나와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였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하고 갈게요. 그래, 깨끗이 해놔. 나 피곤해서 들어가서 쉴게.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지희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가락에 상처가 물에 닿아 아팠지만 참았다. 1시간 후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했다. 그제야 지희는 시계를 봤다. 오후 4시 30분. 아침 8시부터 지금까지 8시간 반을 쉬지 않고 일한 것이었다. 어머니, 설거지 다 했어요. 저 이제 갈게요. 안방에서 대답이 없었다. 지희는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응, 그래. 조심히 가. 그게 전부였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지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다. 서진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지희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여보? 괜찮아? 서진이 깨우자 지희가 눈을 떴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어머니 댁에 갔다 왔어? 오늘 뭐 했는데 이렇게 피곤해? 지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진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때 손가락에 상처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다쳤어? 과일 깎다가. 병원 가야겠어. 소독이라도 해야지. 괜찮아. 그냥 밴드 붙였어. 서진은 아내를 안아주었다. 지희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나. 왜?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지희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이 힘들어할 것 같았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지희는 항상 참는 쪽을 택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지희야,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집 장판 공사해. 그 전에 짐 정리 좀 도와줘. 어머니, 그날은 제가 산부인과 정기검진. 그거 오후로 미루면 되잖아. 아침에만 와서 도와주면 돼. 하지만 시어머니 부탁 하나 못 들어줘?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 또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다.
지희는 한숨을 쉬고 병원 예약을 취소했다. 수요일 아침 지희는 또 시댁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빨리 들어와. 장롱 안에 있는 옷들 다 꺼내서 정리해야 해. 네, 어머니. 장롱을 열자 오래된 옷들이 가득했다. 지희는 하나하나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재채기가 나왔다. 아, 어머니. 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럼 마스크 쓰고 해. 부엌에 있어. 지희는 마스크를 쓰고 계속 정리했다. 무거운 이불과 옷가지들을 들고 나르는 동안 배가 당겼다. 어머니 잠깐만 쉬었다가. 쉬긴 뭘 쉬어. 공사 기사님들 오기 전에 다 치워야 한다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지희의 배에서 소리가 났다. 어머니 점심은? 아, 나 아까 먹었어. 너도 먹고 왔겠지? 아니요, 아직. 그래? 그럼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어. 나 지금 드라마 보는 중이니까 조용히 해. 지희는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반찬만 있었다. 밥도 없었다. 지희는 빵 한 조각을 찾아 먹었다. 오후 내내 정리를 계속했다. 오후 5시쯤 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다. 어머니 다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어. 그럼 가봐. 나 저녁 준비해야 해. 지희는 아무 말 없이 시댁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다음 날 지희는 산부인과에 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산모님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태아의 위치가 좀 낮아졌어요. 앞으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조리원 예약은 하셨어요? 아직은. 집에 돌아와 서진에게 의사의 말을 전했다. 서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여보, 그럼 이제 어머니 댁에 가지 마.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아니야. 괜찮아. 무슨 소리야. 지희 건강이 더 중요하지. 그날 저녁 서진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지희가 요즘 몸이 안 좋대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셔서. 뭐? 무리? 내가 언제 며느리한테 무리시켰어? 그게 아니라 지금은 조심해야 할 시기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며느리는 집에서 쉬라고 해. 나도 이해할게. 전화를 끊고 서진은 안도했다. 하지만 30분 후 시어머니에게서 지희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 윤지, 너 남편한테 뭐라고 한 거야? 네? 내가 너한테 무리시켰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 아니요, 어머니. 저는. 거짓말하지 마. 서진이가 그러던데. 내가 언제 너한테 무리시켰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나도 그런 며느리 필요 없어. 전화가 끊어졌다. 지희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서진에게 전화했다. 서진아, 너 주말에 집에 와. 엄마가 해줄 말 있어. 네, 어머니. 주말에 서진이 혼자 시댁에 갔다. 시어머니는 서진을 안방으로 데려갔다. 서진아, 너 지희한테 속고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희가 나한테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알아? 나한테 대들고 무시하고. 어머니, 지희가 그럴 리 없는데요. 내가 모르는 거야. 너 없을 때 지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는 며느리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게. 그리고 너희 둘이 이사 가려고 한다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 그건. 엄마는 내가 가까이 있어야 마음이 편한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서진은 난처한 표정이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기 낳으면 내가 도와줄 거잖아. 그런데 지희가 산후조리원 간다며? 굳이 돈 쓰면서? 내가 집에서 봐줄 수 있는데? 어머니, 그건 지희가. 결국 다 지희 생각이지. 너는 엄마 생각은 안 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부 한계선. 집에 돌아온 서진은 지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이사 가는 거 섭섭해 하시네. 그리고 산후조리원 말고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돌봐주신다는데. 싫어. 지희의 단호한 대답에 서진은 놀랐다. 여보? 나 시어머니랑 같이 못 있어. 절대로.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지인은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다. 아버지 장례식 때 방에 갇혔던 일, 친구 모임 때 하루 종일 일하고도 감사 인사 한마디 못 들었던 일, 임신 중인데도 무거운 짐을 나르게 했던 일. 서진은 점점 굳어가는 표정으로 들었다. 그게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나는 지금까지 참았어. 당신 힘들까봐.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 아기까지 위험해지는데. 미안해. 내가 몰랐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자기밖에 몰라.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남 배려는 전혀 안 해. 서진은 며칠간 고민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산후조리는 지희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너 엄마 말 안 듣겠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지의 일이니까. 좋아. 그럼 너희 둘이 알아서 해. 나는 손주 보러도 안 갈 거야. 전화가 끊어졌다. 한 달 후 지희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산후조리원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동안 시어머니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퇴원하고 집에 온 후에도 시어머니는 연락이 없었다. 서진이 먼저 연락해도 통화를 거부했다. 어머니 손주 보러 오세요. 싫어. 나는 너희 집에 갈 일 없어. 하지만 한 달 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찾아왔다. 손에는 아기 선물을 가득 들고. 손주 보러 왔어.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지희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 오늘 바빠서요. 뭐?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아기가 아파서 병원 가야 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지희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시어머니는 밖에서 소리쳤지만 지희는 아기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킬게. 할머니의 이기주의로부터. 엄마는 절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지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지희는 변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서진도 아내의 편에 섰다.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기로 했다. 몇 달 후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친정어머니와 함께였다. 지희야,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지희는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니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는 엄마예요. 제 아이를 지켜야 해요. 그게 무슨... 어머니는 저한테 며느리로서의 역할만 강요하셨어요. 제 감정은, 제 아픔은 한 번도 생각해 주지 않으셨죠. 친정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도 못 가게 하시고. 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요. 제가 못 간 장례식이 못 드린 마지막 인사가.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도 누군가의 딸이셨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만약 누군가 어머니를 막았다면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지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담담한 눈빛이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변하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다만 저와 제 가족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리는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조금씩 변했다. 아니, 어쩌면 변한 것은 관계였을지도 모른다. 지희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전부를 요구할 수 없었다. 지희는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아버지, 지희가 이제 강해졌어요. 이제는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어요. 지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슬픔을 안고도 결국 자신과 가족을 지켜낸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